안녕하세요. 이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이 아프네요. 이번 강좌에서는 탱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레벨 아트는 이제 접어주시고 모델 폴더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이제 레벨 아트에 사용됐던 모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탱크라는 모델을 가져올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플라스틱 장난감같이 탱크, 이 탱크. 얘를 드래그해서 하이라키 뷰에다가 딱 던져놓습니다. 그러면 탱크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제 포커싱을 한 후에 탱크의 레이어를 보시면 플레이어로 설정을 할게요. 이 레이어는 애드 레이어에서 임의적으로 더해진 레이어로도 그 유니티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탱크 선택하시고 레이어를 플레이어로 설정. 자, 여기서 yes change children이라고 나오는데 아닙니다. 이번에는 탱크만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no this object only로 해서 탱크만 레이어를 변화시키고 자식들은 레이어를 그대로 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탱크 자체에다가 컬라이더를 줄 거기 때문에 자식한테까지는 굳이 줄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컴포넌트를 추가해 볼게요. 먼저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를 탱크에 추가합니다. 자, 피직스에 리지드 바디 추가했죠. 얘 같은 경우는 탱크는 이제 나머지 값들은 그렇게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컨스트레이트 값은 좀 건드려 줘야 돼요. 프리즈 포지션은 Y 포지션을 프리즈 시켜줘야 돼요. Y 포지션이 뭐냐면 요 각도거든요. 탱크가 공중으로 점프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Y 포지션은 프리즈, 처음 상태 그대로 프리즈 시켜줍니다. 포탄을 맞고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면 제어 불능이 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로테이션 같은 경우도 X축 로테이션이니까 이 X축 로테이션이 뭐냐면 탱크를 X축으로 10도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0도 이렇게 기울어 버려요. 그죠? 이런 거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탱크가 기울고 이러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X축도 프리즈를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Y축 같은 경우는 뭘 말하냐면 Y축 같은 경우 올려주면 이렇게 탱크가 돌아가요. 자, 이건 조작에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Y축은 프리즈를 시켜주시면 안 돼요. Z도 프리즈를 시켜야겠죠. 탱크가 이렇게 기우는 건 원치 않거든요. 그죠? 뒤뚱뒤뚱거리게 이런 거 원치 않기 때문에 Z축도 프리즈를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박스 컬라이더를 달아줄게요. add component 피직스의 박스 컬라이더. 자, 2D에도 비슷하게 박스 컬라이더라는 2D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서 얘로 하시면 안 됩니다. 피직스의 박스 컬라이더입니다. 자, 보시면 아직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게 초록색으로 안에 생겼는데 이제 여기서 볼 방법이 없어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걸 좀 보려면 이제 크기가 잘, 여기 레일 사이에 여기 보이시나요? 박스? 밑에서 봐야 보이려나? 네, 이렇게 보면 좀 보이네요. 박스 보이시죠?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올바르게 탱크를 딱 감싸도록 만들어주게 값들을 좀 설정해 볼게요. 먼저 센터 값을 0에 0.85에 Z0으로 놓고요. 사이즈를 1.5에 1.7에 1.6으로 놓으면 이렇게 딱 맞게 설정이 됩니다. 괜찮죠? 여러분들이 뭐 더 맞게 설정할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자, 오디오 소스를 두 개를 추가해야 되는데요. add component 오디오에 오디오 소스 한 번 더 할게요. add component 오디오에 오디오 소스. 자, 두 개가 추가됐죠. 첫 번째 오디오는 그 탱크의 엔진음 드르르르 하는 엔진음을 재생할 오디오고요. 두 번째 오디오는 탱크가 발사하는 포격음이나 뭐 피격음 같은 거를 재생할 오디오 소스예요. 두 가지의 용도가 다릅니다. 한 가지로 동시에 하자면은 피격되거나 발사할 때 엔진음이 재생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엔진음에다가는 여기 동그라미를 눌러서 나오는 거에서 엔진 아이들을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고요. 시작과 동시에 어웨이크 될 거니까 체크해 주시고 루프 계속 엔진음은 계속 날 거니까요. 아이들 음이 나든 러닝 음이 나든 뭐 계속 엔진음이 날 거니까 루프에 체크를 해주시고 두 번째 오디오 소스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날 거니까 플레이 어웨이크는 꺼주시고요. 오디오 클립은 넣어주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 발사할 때는 발사음을 넣어서 재생을 할 거고 뭐 피격할 때는 피격음을 넣어서 재생할 거기 때문에 오디오 클립은 별도로 넣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 탱크는 씬에다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이것저것 더해주면서 디자인을 할 거지만 실제 게임 할 때 그렇게 할 건 아니고 실제 게임에서는 다 만들어진 걸 동적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프리팹에 넣어줄게요. 프리팹 폴더에다가 탱크를 드래그해서 탱크 프리팹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얘를 도장처럼 찍어낼 수가 있겠죠. 어,
탱크 넣고 나면 이제 탱크를 움직일 때 먼지가 나는 그 더스트 트레일 같은 거를 넣어 볼게요. 이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프리팹의 더스트 트레일 여기 있죠. 얘를 갖다가 드래그해서 탱크에 넣어주세요. 탱크에 딱 넣어주시면 여기 들어갔어요. 그죠? 좀 포커싱이 이상하게 됐는데, 얘는 뭐냐면 움직여 볼게요. 얘를. 자, 보이시나요? 게임뷰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일 때 이렇게 파티클이 생성되는 거예요. 자, 얘는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여기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 에미션 쪽에 보시면 디스턴스라고 되어 있죠. 타임이 아니라 디스턴스, 거리. 그러니까 10거리를 움직일 때마다 계속해서 파티션을 생성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얘를 이제 바퀴, 양옆 바퀴에다가 달아가지고 탱크가 움직일 때 자동으로 더스트 트레일이 쭉 생기게 해줄 거거든요. 일단은 양 캐터필러 쪽에서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더스트 트레이를 한번 컨트롤 D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 이름을 첫 번째 거는 left dust trail, 두 번째 거는 right dust trail이라고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위치를 변경할 건데 left dust trail은 위치를 마이너스 0.5에 y 값은 0에 z 마이너스 0.75, 그리고 로테이션 값은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마이너스 90도로 깔끔하게 넣어주고요. 89.99 뭐다 이렇게. 자, 그럼 보시다시피 이렇게 딱 모양이 딱 들어갔죠? 왼쪽 예. 라이트 더스트 레일도 거의 비슷해요. 0.5에 0에 마이너스 0.75, Z는 똑같죠? 그 다음에 로테이션 값도 깔끔하게 90으로 주죠. 89.99보다는 낫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양 캐터필러에 이게 붙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탱크를 움직이게 하는 데는 역시 스크립트가 붙어야겠죠. 탱크를 선택하고 스크립트 폴더에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굉장히 편하죠. 탱크 폴더 가서 탱크 무브먼트라는 게 있어요. 얘를 드래그해서 탱크에다가 넣어줍니다.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냐고 계속 집어넣으면 여기 계속 들어가게 돼요. 자, 좀 접어가지고 보기 편하게 해주죠. 리지드 바디, 박스 콜라이더, 오디오 다 접어주죠. 자, 아직 설정이 안 되긴 했는데 이걸 더블 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줍시다. 유니티 5.3부터 비주얼 스튜디오가 기본 에디터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이 가능한데요. 처음 들어가면 다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주석 처리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석만 지워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라인 수 표시를 제가 옵션을 안 켜놨네요. 이쪽 여러분한테 아마 13번 라인으로 나올 겁니다. 13번 라인하고 49번 라인에 주석을 지워줍니다. 잠시만 녹화 정지시키고 그 라인 수 나오게 좀 옵션 좀 조정할게요. 네, 옵션 수정했고 강의 자료도 잠깐 보여드릴 겸 갖고 왔습니다. 주석 처리가 해제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다 달아놨어요. 실제 코드에는 없는데 강의 자료에 이제 설명을 달아놨어요. 플레이어 넘버가 뭐고 탱크 이동 속도 이런 건데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치워놓고 아이고 네, 됐습니다. 자, 플레이어 넘버라는 거는 그 1번 플레이어와 2번 플레이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플레이어 넘버에 따라서 입력하는 키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M 스피드는 탱크의 이동 속도입니다. 올려주면 당연히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터닝 스피드는 탱크가 돌아가는 속도죠. 빠르면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무브먼트 오디오는 이제 그 아까 제가 엔진음을 담당하는 오디오 소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스예요. 나중에 걔를 들어갈 거고요. 오디오 클립은 아이들, 엔진이 아이들 상태 멈춰 있을 때랑 드라이빙, 움직일 때 두 개의 오디오 클립이 있는 걸 이걸 번갈아 가면서 할 거고요. 피치는 뭐냐면 오디오에도 똑같은 소리에도 피치가 다르거든요. 같은 음에도 피치가 다르듯이. 그래서 그 똑같은 음만 계속 반복되면 사용자가 지루하게 느끼기 때문에 피치를 랜덤하게 쭉 변경시키면서 해주면은 약간 좀 새로운 걸 느끼는 거죠. 그게 이제 피치를 조정을 할 거고, 무브먼트 엑시스 네임은 스트링으로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보통 우리는 유니티에서 움직일 때 호리즌탈이랑 버티컬 축을 쓰잖아요. 근데 플레이어 넘버에 따라서 호리즌탈 1, 버티컬 1, 호리즌탈 2, 버티컬 2 이런 식으로 다르게 엑시스 네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에디트의 프로젝트 세팅의 인풋을 보시면 여기 엑시스에 이렇게 호리즌탈 1이 있고 호리즌탈 2가 있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무브먼트 엑시스 네임을 가지고 이 탱크가 어떤 엑시스 네임을 갖고 있는지를 저장하는 거죠. 무브먼트가 이제 상하, 그러니까 버티컬이고, 턴이 이제 좌우, 그 호리즌탈이죠. 그다음에 M 리지드 바디는 자기 자신의 리지드 바디를 참조하기 위한 변수고, 무브먼트 인풋 밸류는 사용자가 입력한 그 무브먼트 값이고, 턴 인풋 밸류는 사용자가 입력한 좌우로 움직인 값입니다. 오리지널 피치는 최초의 오디오 클립의 피치죠. 이 피치로부터 0.2만큼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시킬 겁니다. 자, 생성되자마자 리지드 바디에다가 리지드 바디를 참조를 하죠. 그리고 나서 enable, 이 스크립트가 enable 되자마자 그러니까 좀 차이점을 모를 텐데, awake는 얘가 메모리에 딱 생성되는 순간 바로 한 번 실행되고 끝입니다. 파괴되기 전까지 더 이상 실행되지 않아요. 근데 on enable 같은 경우는 생성돼서 메모리에 있다가도 disable 됐다가 다시 enable 되면 바로 또 실행돼요. 얘는 이제 awake하고 좀 다른 거죠. enable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얘가 탱크가 포격을 맞아서 터지면 disable 되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서 뿅 하고 되살아나면 on enable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지드 바디의 is kinematic을 false로 하고, 무브먼트 인풋 밸류를 0, 터닝 인풋 밸류를 0으로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탱크가 막 도망을 가면서 가다가 폭격을 맞아서 뻥 터져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살아났을 때 무브먼트 인풋 밸류에는 그 전에 도망갈 때 눌러놨던 값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초기화 시켜줘야지, 안 그러면 되살아나자마자 앞으로 쭉 이동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키네마틱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키네마틱 같은 경우는 이걸 true로 놓게 되면 물리 엔진에 의한 어떠한 힘도 받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죽었을 때 disable 될 때 이걸 true로 놓는 거죠. 그래서 뭐 죽은 다음에 피격을 아무리 받아봐야 힘을 받지 않는 거죠. 사용자가 아무리 키를 눌러봐야. 그러니까 키네마틱이 true가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고요. 키네마틱을 폴스로 바꿔야 되게 되면 그때부터 물리 엔진에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스타트 함수는 시작됐을 때 무브먼트 엑시스 네임에다가 버티컬 플러스 n 플레이어 네임,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넘버가 지금 1이라면 버티컬 1, 호리존탈 1이 되겠죠. 그리고 오리지널 피치에다가 현재 무브먼트 오디오의 피치를 저장해 둡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부터 천천히 좀 작성을 해볼게요. 강의자료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돼요. 먼저 업데이트에서는 처음에 store the player's input and make sure the audio for the engine is playing.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지금 엔진 아이들이 재생될지 아니면 엔진 러닝이 작성될지를 보라는 건데요. 업데이트해서 m movement input value, 네, 여기 있죠. m movement input value에다가 input get axis 해서 m movement axis name 아까 저장을 해줬죠. 자, 이렇게 해주면 사용자가 상하 키를 누른 값이 여기 들어갈 겁니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들어가겠죠. m turning input value 역시 마찬가지예요. input get axis, 이번엔 호리즌탈을 가져야죠. m turning turn axis name. 왜 오타 났다고 그러죠? 잘 됐네요. 왜 그랬을까? 엔진 오디오라는 함수를 실행시켜 줄 거예요. 얘는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따라서 엔진 오디오를 뭘 재생할 건지를 하는 거예요. 이걸 매 업데이트마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엔진 오디오 작성해 볼게요. 때에 맞도록 엔진 그 오디오 값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if massf.abs 절대값이죠. 절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m movement input value,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절대 그 값을 받아요. 그래서 걔가 0.1f보다 작다면 안 누른 거죠. 그리고 end가 아니라 end죠. end sf 역시 마찬가지로 abs 절대값, 이번에는 turning value, turn input value가 0.1보다 작다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상하 키도 안 눌렀고 좌우 키도 안 눌렀어요. 그럼 결국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엔진 아이디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부터 계속 엔진 아이디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를 해줘야 되는 게 현재 m 무브먼트 오디오 클립이 m 엔진 아이들링하고 같냐는 거죠. 같다는 말은 뭐냐면 엔진 아이들링이 아니지, m 엔진 드라이빙.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사용자가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엔진 드라이빙이 재생되고 있어요. 그럼 당장 꺼주고 엔진 아이들링을 재생해야겠죠. 그래서 M 무브먼트 오디오의 클립에다가 M 엔진 아이들링으로 바꿔 넣어주고요. M 무브먼트 오디오의 피치를 랜덤 렌지 M 오리지널 피치 그러니까 아까 저장했던 거기서 M 피치 레인지 컴마 M 오리지널 피치 똑같아요. 이거 복사할게요 그냥. 아이고 손가락이 점점. 네, M 피치를 이번에는 플러스. 그러면 이제 0.1을 빼준 값과 0.1을 더해준 값 사이에서 랜덤하게 피치를 받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랜덤한 피치로 재생을 해주도록 M 무브먼트 오디오 플레이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값에 따라서 변하겠죠. else도 만들어줘야 돼요. else 무슨 말이냐면 키가 눌렸을 경우죠. 키가 눌렸을 경우 요거 똑같아요. 요 로직하고 똑같은데 복사해서 M 무브먼트 오디오 클립에 M 엔진 드라이빙이 아니고 이번에는 M 엔진 아이들링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아이들링이 아니고 드라이빙이죠. 그리고 똑같습니다. 나머지 코드는. 자, 이거 글자가 너무 작나요? 조금만 키울까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잘 안 보이시면 강의 자료에도 코드가 있으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픽스드 업데이트에서는 이제 입력받은 값에 따라서 카톡 꺼야 되는데 카톡 안 꺼네. 잠시만요. 자, 입력받은 값에 따라서 실제 이동과 터닝을 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이렇게 호출만 해주면 됩니다. 실제 행동들은 이 함수에서 할 거거든요. 무브 자체는 입력한 값만큼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이동을 해야 되냐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벡터로 할 거예요. 처음에 벡터 3로 movement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다가 transform forward. 자, forward면 전방이죠. 여기서 전방은 Z축이거든요. 탱크를 클릭했을 때 컴퓨터가 파란색 축 보이시나요? 이게 포워드 축이에요. 포워드는 그럼 여기서는 001입니다. Z가 1, 001이에요. 이해되셨나요? 파란 축 방향으로 포워드에다가 곱하기 M 무브먼트 인풋 밸류. 사용자가 만약에 위 키를 눌렀다면 M 무브먼트 인풋 밸류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001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만약 뒤에 키를 눌렀다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00 마이너스 1이 돼서 뒤로 후진을 하겠죠. 자, 그 값에다가 1은 법선 벡터니까 크기가 1짜리니까 여기다가 m 스피드를 곱해서 실제 스피드 값만큼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중요한 거 타임 점 델타 타임을 곱해서 지금 현재 업데이트에서의 그 간격만큼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1초에 이 스피드만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갖다가 m 리지드 바디에 move position. 왜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를 안 쓰냐면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를 쓰게 되면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좌표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어떤 물리적 연산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좌표만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리지드 바디의 무브 포지션을 쓰게 되면 이 리지드 바디에서 그 포지션으로 이동하면서 일어나는 물리 연산을 전부 다 해준다는 거죠. 포지션 플러스 무브먼트. 자동 완성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무브 쪽은 끝났습니다. 딴 쪽 줄이면 끝나죠. 터닝도 비슷해요. 일단 터닝을 할 값만큼을 갖고 와야 되는데 플로트 턴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다가 m 턴 인풋 밸류 입력한 값 곱하기 m 턴 스피드 스피드만큼 곱하기 타임 점 델타 타임. 이건 꼭 곱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매 프레임마다 이만큼씩 돌게 돼요. 엄청나게 빠르게 돌게 돼요. 시간 지금 현재 업데이트에 걸린 한 프레임당 시간을 곱해줘야 올바르게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쿼터니언. 전 아직도 이 쿼터니언 스펠링이 참 헷갈립니다. 턴 로테이션. 자, 왜 쿼터니언을 만드냐면 트랜스폼의 로테이션은
그러니까 지금 리지드 바디도 뭐든 하여튼 로테이션은 전부 쿼터니언 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쿼터니언은 우리가 그러니까 좀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머리는 오일러 각으로 그러니까 90도, 40도 이런 오일러 각으로 잘 이해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먼저 사용자가 입력한 것만큼 오일러 각도로 돈 거예요. 턴이라는 값이 y축으로 턴 각도만큼 도는 거죠. 턴 각도가 만약에 40도였다면 y축으로 40도를 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직접 유니티에다가 알려줄 때는 쿼터니언으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쿼터니언 변수를 선언하고 쿼터니언의 오일러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0f 턴 0f 이렇게 x, y, z 값인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일러 각도를 입력을 하면 쿼터니언으로 그걸 변환해줘서 턴 로테이션에 들어가요. 그 턴 로테이션을 리지드 바디의 move 로테이션 메서드를 활용해서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 리지드 바디 점 로테이션 곱하기 이건 곱하기예요. 좀 다르죠? 턴 로테이션 이렇게 해주면 원하는 값만큼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는 왜 플러스고 여기는 왜 곱하기입니까? 벡터는 플러스를 하면 그 값만큼 더해져요. 벡터의 합성이죠. 근데 그 쿼터니언은 이 각도에서 이 각도만큼 더 돌릴 때는 덧셈이 아니라 곱셈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외우세요. 그냥 사실 저도 쿼터니언의 곱이 어떻게 그렇게 작동하는지 내부 원리는 몰라요. 다만 이제 회전에 회전을 더할 때는 곱하기를 합니다 라고 알고 있죠. 자, 벡터는 덧셈을 하면은 이제 그 값만큼 합성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제 무브 스크립트가 다 끝났어요. 이제 세팅을 할 차례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잠깐 내려놓고 탱크를 보면 이제 여기다가 세팅을 해주면 되는데 무브먼트 오디오는 아까 엔진 아이들을 박았던 이 오디오입니다. 얘를 드래그해서 오디오 넣어주고 엔진 아이들링 클립은 여기 동그라미를 클릭하셔가지고 엔진 아이들링 아이들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 드라이빙은 클릭해서 엔진 드라이빙 클릭해주면 이제 세팅은 다 끝났어요. 간단하죠? 자, 이제 뭐 다 됐으니까 완료됐습니다. 시끄러우니까 끄도록 하죠. 자, 요까지 했으면 탱크 움직임도 끝났어요. 자, 3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